네,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계속해서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시장 안에서 인사이트 얻어볼 수 있는 5가지 종목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더본코리아입니다. 오늘장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상장 후 3일째였던 지난 8일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틀 연속 계속해서 하락을 하더니 오늘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의 20%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의 변동성,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세 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나라가 흔들려도 삼성전자는 견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는 옛말이 된 듯합니다. 오늘 결국 52주 신저가를 터치했는데요. 잠시 돌아왔었던 외국인도 다시금 10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댓글창에서 우선님은요. 삼성전자를 보면 많이 떨어졌네? 다시 살까라는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바닥이 어디인 걸지 그리고 살까라는 마음 가져도 되는 걸지 OX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TYM입니다.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인데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농기계와 함께 건설을 할 수 있는 현금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내한했었던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과 함께 재건 협력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종전이 이뤄진다면 재건 사업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직 종전은 안개 속에 갇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재건주 언제까지 상승을 지속하는 걸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마 리서치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오늘 3% 조금 넘게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톡신 관련주입니다. 내일 3분기 실적이 발표될 텐데요. 일단 지난 2분기에는 수출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이제 내일 발표될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떨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주가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난 9월 20일 이후로 꾸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격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오늘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10월 들어서 가파른 하락세를 그렸는데 오늘 급등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승, 시장에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테슬라가 올랐기 때문에 함께 오르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몇 주 전에 나왔던 국내 연구진이 새 음극재를 개발했다. 이 부분이 이제야 반영이 된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주가의 상승,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탑5 오늘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했었던 따끈따끈한 더본코리아, 그리고 삼성전자, TYM, 파마리서치,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 상장 이후 계속해서 크게 빠지면서 신저가를 터치한 이후에 오늘장에서 크게 15% 이상 상승해 주면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제한적인 이 시장 속에서도 오늘장에서 강한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올라간 이유와 함께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X를 들어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더본코리아가 시총이 이제 6,9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음식료 관련해서 이제 뭐 5개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많이 가는 거죠. 새마을 식당도 그렇고 이제
역전 우동부터 시작해서 한신포차 많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옵니다. 300억 정도에서 400억 정도 나오는데 이제 제가 더본코리아가 지금 공모가가 34,000원인데 지금 이제 위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요게 이제 오늘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장류 소스류를 인수하겠다 이제 자금으로 하는데 이제 그 소스류를 한번 봤더니 이제 대상 우리가 순창고추장 뭐 하고 이제 청정원 하고 있는 대상을 봤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500억대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6,500인데 당기순이익에 봤을 때 영업이익이 지금 1,7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700억인데도 지금 현재 우하향하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6,500억, 6,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뭐 따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음식료 업종에서 찾는다고 하면 뭐 대상 외에도 이제 우리가 오뚜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동원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살펴본다고 하면 결코 싼 밸류는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저는 비싸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스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덕분에 오늘장에서 크게 올랐다라고 이슈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진행했던 IPO 상장주 중에서 그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 오늘장에서 크게 상승하기는 했지만 세 분 모두 X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장에서 또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때문에 53,000원대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만 원은 고사하고 4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선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O가 두 분, 그리고 김웅태 매니저 X 들어주셨는데요. 사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예전부터 한 58,000원에 삼성전자를 사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안 사고 계셨죠? 네. 삼성전자를 안 사고 있고요. 삼성전자 대신에 다른 반도체를 샀는데 뭐 도찐개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저는 지금 자리에서 안 담는 거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빠질 거다라는 것보다도 일단 확실하게 반등 자리를 들어오는 자리에서 담아도 되지 않을까.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하락한다고 해서 저점이다라고 담는 것보다는 더 하락할 수 있는 여력도 남아 있을 거고 그러고 나서 반등한다라고 해서 어차피 삼성전자 지금 사느냐 반등해서 사느냐 2%에 대한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사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신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자리가 사는 자리도 맞겠지만은 기존에 보유하신 주주분들이라면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담아도 되지 않을까. 굳이 급하게 담을 필요는 없다. 시장도 업황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급하게 무리수 던지면서 담아내는 것보다 조금 더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좀 더 싸거나 좀 더 올라왔을 때 그때 사도 지금 가격과 별 차이는 없을 거로 보이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체크해 보시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확실한 시그널, 이 상승 시그널을 줬을 때 그때 들어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은 O 의견 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그냥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에서 봤을 때 사실 지금 자리에 사서 그렇게까지 손실 보일 만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잠깐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이게 120개월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검은색깔 선인데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브리핑 때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1998년도 이후에 이 120개월 선에 닿은 게 이번에 총 3번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지금 금융위기 때나 오던 자리를 삼성전자가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황적인 것과 업황적인 게 이전과 많이 달라진 삼성전자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크게 뭔가 손실을 볼 만한 구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봉상 봤을 때도 이제 약간 차트만 봤을 때는 과매도 구간에 한번 다시 들어와 있고요. 볼리저 밴더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만 있다가 위에가 약간 아무고 있어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횡보를 좀 보여줬을 때 아래에 있는 볼리저 밴더의 하란선이 옆으로 기어가게 됐을 때 한 번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 게 또 볼리저 밴더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술적 분석상 봤을 때 업황을 다 떠나서 이제 한 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 만약에 내일 개파락으로 출발을 한다면 내일은 거꾸로 외국인 매수가 기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내일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도 O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세 분의 의견 모두 듣고 싶거든요. 조기준 매니저님의 O 의견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삼성전자를 보면은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올해 한 10조 정도를 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0%를 외국인들이 들고 있거든요. 300조가 넘어가는 종목을 50% 외국인이 들고 있고 대주주가 27%, 국민연금이랑 해서 한 30% 정도 되는데 80%를 이제 대주주와 외국인이 들고 있고 나머지를 이제 기관들하고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최소한 뭐 절반 정도, 10% 정도는 사도 되지 않을까. 최근에 많이 샀지만은 아직도 지금 현재 이렇게 싸게 빠졌을 때 개인들이 왜 이런 배당과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식을 외국인들이 50% 이상 들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미국인들이 펀드에서 들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펀드와 개인들과 국민연금이 50%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하락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좀 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부분 꼭 이슈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TYM입니다.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과 만나서 재건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라는 소식 덕분에 오늘 장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와 관련한 수혜주로 꼽히면서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상태에서도 신규 진입이 가능할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 O 두 분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홀로 X 들어주셨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TYM이 X인가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X로 보십니까? TYM이 이제 물론 상한가를 치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농슬라 이제 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고 뭐 1000억대에서 7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근데 현대 20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싸지만 문제는 거래가 안 될 때, 그러니까 인기 있을 때는 5만 주, 10만 주, 뭐 오늘 300만 주 거래했는데 2, 3만 주밖에 거래 안 되는 상황에서 소외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고 엄청나게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 농술라라고 해서 한때 핫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어떤 재료에 의해서 반등을 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팔 때는 타이밍이 있는데 못 팔면은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라라는 차원에서 X를 들었습니다. 네, 또 오늘 장에서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X를 들어주셨다고 하고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O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농슬라, 그러니까 농기의 테슬라라고 하는데 이제 겨울철이 지나면은 이제 봄철과 여름철이 지나갔을 때 다시 한번 농기계에 대한 미국 진출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고 TYM은 워낙에 또 미국 시장에서도 인기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도 성장 가치가 있을 거로 보이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까지 말아줬는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불어왔고 이제 전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이런 말이 또 있죠.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말듯이 지금 시장에서 트렌드하게 좀 테마 형식으로서 올라가고 있는 게 재건 테마들인데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건 재건 테마주들은 끊임없이 같이 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도 재건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했던 것만큼 내일 시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막 후속주로서 새롭게 떠오르는 샛별이 이제 TYM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아마 내일 장에서도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랬으면은 지금에는 건설 기계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것만큼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에 대한 기계 업종들도 같은 흐름으로서 같은 맥락으로서 강한 흐름으로서 또 한번 상승 추세를 여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의 여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성이라도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신선하게 떠올랐다는 점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시 봄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농슬라에 대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들어주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종목 파마리서치입니다. 오늘 장에서 3.39% 하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연일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 수급 상당히 꽤 들어와 줬습니다. 하지만 상반되게 기관에서는 계속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내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내일 장에서 담아봐도 되는 건지 이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 갈리는 부분은 왜 갈리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께서는 파마리서치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O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매수를 신규로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뭐 실적 발표는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엄청난 쇼크만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그래도 뭐 내려가더라도 좀 제한적일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슈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났었고 보토스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어닝 발표가 잘 나왔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눌리고 있다 보니까 더 못 가주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뭔가 좀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기관들이 선호라 하는 게 파마 쪽인 건데 수급상에서 외국인만 사고 있고 기관들은 아무래도 약간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연기금만 사고 상업펀드는 매수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아마 이들은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기관은 그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올 것 같고 그 당시 이제 외국인이 더 산다라고 한다면 이제 의외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은 내일 실적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서프라이즈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내일 실적 발표 결과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김용태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하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는 내일이 고점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도 자체가 아직까지도 조금 어떻게 보면 특정 일부분에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금 투심이 무너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올라가지 못할 거로 보여지고요. MACD 오실레이터라든지 RSI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세가 꺾이고 역풍 방향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21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는 자리다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추가적으로 가져가도 되겠지만은 신규 접근은 조금 더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OX로 의견이 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 발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용태 매니저 21선을 터치하고 뚫고 올라가 주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보유자라면 보유를 하는 관점 그리고 신규 진입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장에서 20%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오늘장에서 전고체 관련주들 상승을 보인 걸까요? 먼저 오늘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왜 상승을 했는지 짚어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되는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O 의견 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전고체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2026년, 2017년, 뭐 2026년도 뭐 상용화가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제 황화물계가 될지 고분자계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세가 나왔고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뭐 LG 이수 스페셜이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게 아니고 박스권 2차 전지가 상승하면 같이 올랐다가 또 빠지면 같이 빠지기 때문에 제가 55,000원까지 4만 원대 밀렸을 때 매수해서 55,000원대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4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서 55,000원 선에서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자세한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종목들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한 종목 있었습니다. 전고체 관련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었고요. 나머지 삼성전자, TYM 그리고 파마 리서치는 두 분께서 올해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더본 코리아는 세 분 모두 X를 보내주시면서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포트 대결,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짚어봐야 되겠죠.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